정보가 빠른 분들은 이미 챙겨 드시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것을 놓치고 계신 것을 보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당뇨 환자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당뇨에 관한 연구도 증가해서 이제는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나 영양제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뇨에 좋은 식이요법과 영양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은 더 안전하면서도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상반된 연구 결과가 버젓이 있는데도 과대평가된 성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에 좋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정작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단 한 가지의 당뇨 보조제를 권해드린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소개드릴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섭취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나타내고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비용만 투자해도 괜찮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성분은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성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당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꼼꼼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겪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놓인 분이라면 당뇨에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모두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당과 칼로리의 총량을 절제하고 흡수가 빠른 당을 피해야 한다.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데도 과소평가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리적으로 당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에서 팽창에 포만감을 줌으로써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식이섬유는 실제 임상 연구에서 혈당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넓은 관점에서는 사망률을 낮춰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도 그 종류에 따라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둘 다 건강에 아주 유익하지만 혈당 조절에 더 유용한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변비에는 불용성, 혈당에는 수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 주로 곡류와 채소를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불용성 식이섬유를 공급합니다. 물론 이 중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이 있지만 혈당에 도움될 정도로 충분히 섭취하려면 꽤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바로 점성입니다. 점성이 높다는 것은 수분을 흡수했을 때 더 많이 끈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성이 높은 식이섬유일수록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주로 먹는 곡물과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체로 점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해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내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높은 점성과 높은 수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또 장에서 발효되는 경향이 적어 가스가 차는 불편함을 쉽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 중에서도 혈당 조절 목적으로 섭취하기에 가장 유리한 성분입니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차전자피는 당뇨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차전자피가 공복 혈당을 약 30에서 40가량 감소시키고 당화 혈색소 수치를 1%에 가깝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관련된 그 어떤 보조제와 비교해도 혈당을 낮추는 효능과 임상적 검증의 측면에서 차전자피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차전자피는 콜레스테롤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는 물론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 중인 분이라면 그냥 차전자피를 바로 섭취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차전자피 제품이 좋은지 따져보려면 먼저 섭취 방법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하루에 7에서 10g가량 섭취하기를 권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혈당 조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섭취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식사 15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섭취해야 차전자피가 높은 점성과 수용성으로 당을 꽉 붙잡아서 우리 몸에 최대한 천천히 흡수되도록 효과적으로 완충해 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섭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전자피로서 5g가량, 밥숟갈로 치면 1스푼 정도 되는 양만 물에 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지난 차전자피 영상이 나간 이후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국내 차전자피 제품은 종류가 많으면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순수하게 차전자피만 들어있는 제품이 거의 없고 유산균이나 허브 같은 보조 성분이 추가로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비나 다이어트를 위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해 보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위해 드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전자피 한 가지 성분에만 집중해도 만족스러운 효능을 기대할 수 있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집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나오는 차전자피도 있는데 품질과 효능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것을 구매하세요. 차전자피만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을 비교하려면 먼저 함량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에는 한 포당 약 4에서 5g의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포당 4g 내외로 포함된 제품을 기준으로 30호에 10,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보다 현저하게 비싼 제품이 있다면 차전자피보단 다른 보조 성분 때문에 가격이 증가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맛입니다. 최소한의 부원료만 넣고 차전자피의 본질에 충실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섭취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감미제를 첨가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효능과는 관련 없는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여부, 한 포당 함량, 가격, 그리고 맛, 이 4가지만 확인하고 구매하신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제품을 짚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한편 직구 제품을 애용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차전자피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직구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드리는 영양제 품질평가 웹사이트 컨슈머랩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8가지 차전자피 제품 중에 3가지 제품만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차전자피라는 제품의 특성상 중소식품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 많아 전체적인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한 제품의 과반이 넘는 제품에게서 중금속이 과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차전자피 제품의 상당수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아무거나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컨슈머랩의 테스트를 통과한 3가지 제품 중에 선택하세요. 3가지 제품은 오르게닉 인디아의 실리움 오르게닉 홀 허스크 피버 제품과 예르바 프리마의 실리움 홀 허스크, 그리고 나우푸드의 실리움 허스크 캡스 제품입니다. 컨슈머랩에서는 이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열바 프리마의 제품을 탑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런 감미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호불호가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순수한 차전자피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편하게 섭취할 제품을 찾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국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순수한 차전자피로서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열바 프리마의 제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차전자피는 아주 끈적한 식이섬유입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300ml가량 되는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함량의 식이섬유인 만큼 처음 섭취할 때 다소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은 차전자피를 처음부터 5g씩 섭취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차전자피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의약품이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복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섭취 스케줄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전자피를 섭취하기 1시간 전, 그리고 섭취 후 4시간 뒤까지는 약이나 영양제의 복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차전자피를 점심과 저녁에 섭취하고 다른 약이나 영양제는 아침에 복용하는 식으로 시간을 잘 고려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